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1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이 벌써 지나가 버리고요. 이제 명절을 앞둔 금요일 6월 1일입니다. 이번 한 달도 잘 계획하시고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명절이 곧 다가오니까 설명절 가족들과 친지들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블룸버그 특파원님 모시고 전 세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저 인트로 멘트가 약간 마무리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네, 정말 1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적으로 네네. 글로벌 마켓 한국뿐만 아니라 네. 랠리가 지속됐던 시장이기 때문에 또 이번 달에도 다들 좀 기대가 크실 텐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1월 달에 1월 효과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그거가 상당하게. 저희를 빼고? 네, 저희 빼고. 저희들은 뭐, 계속 저점이다. 사나가야 된다. 예,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다른 여타 뭐, 증권가들이든가, 세계적으로 뭐, 좀 유명하신 분들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1월 효과. 산타클로스도 없고 1월 효과도 없고 뭐 다 없을 것이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장이 많이 올라오고 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호재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래에는 또 이제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해서 좀 완화를 많이 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큰 랠리가 나온 것 아닌가라는 또 기대감을 갖게 하거든요. 2월달 이어질까요? 그게 좀 이제 좀 의심이 되네요. 한번 오늘도 네네. 전 세계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먼저 보면요. 네네. 사실 뭐 계속해서 달러의 약세를 예고를 했었는데, 네네. 최근 들어서 달러의 약세가 좀 더 좀 심화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흥국이나 타 통화들이 좀 강세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최근에는 12월을 고점으로 해서 달러의 하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그리고 1월 말에 좀 하락세가 더 큰 폭으로 급락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신흥국 상대적으로 뭐 신흥국 통화는 어디에 이제 통화가 급등을 했는지 보면 네. 단연 다른 시장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브라질의 헤아라가 네.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고 있는 게 네. 헤아라 대 달러의 모습인데, 네네. 조금 계속 달러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난 밤에 또 큰 폭으로 좀 달러가 하락을 네, 해서 하락했죠. 헤아라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당분간은 좀 이런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우리나라도 환율이 많이 이렇게 강세로 돌아섰더라고요. 좀 환율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 국가들도 강세적인 모습도 같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원화도 달러 대 원화도 그렇고요. 네네. 아무래도 좀 이렇게 되면 좀 수출에는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또 좀 수혜를 보는 입장도 있고. 그렇죠. 원자재 수입 쪽에서는 또 수혜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원화도 달러 대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네네. 근데 또 신흥국에서 또 브라질, 한국 말고도 특히 주목할 만한 시장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필리핀 페소랑 인도네시아 루피아예요. 그렇죠. 네, 특히 필리핀 페소는 작년에 조금 정말 공포감이 만연했고, 네네. 하락폭이 컸는데, 또 최근에는 또 이제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네네. 모습인데요. 또 말고 신흥국 말고도 특히 또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 좋았어요. 시장 자체가. 그 브렉시트 때문에 계속해서 말이 많았던 또 나라였기 때문에. 저성장을 비롯해서 네네. 다양하게 좀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관점이 많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올 때가 항상 바닥이죠. 그래서 유로도 맞아요. 좀 바닥을 뜯고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네네. 이제 뭐 환율도 환율이지만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월 달에
우리가 좀 아무래도 미국 시장에 좀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외 한다면- 투자하면은. 네네네. 근데 사실 좀 유로 시장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1월 한 달 동안에 유럽 시장도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아, 특히 우리나라 지수로 보는 것 같네요. 예, 자, 네네. 상당히 비슷하죠. 상당히 비슷하게 올라가죠.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연관성이 있는 게 유로 쪽이 이렇게 잘 나가면은 국내 시장 같이 잘 나가는 그런 약간 그런 커플링 현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로존에는 다양한 국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 시장이 좀 주도를 해서 네네. 유로 인덱스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음. 그래서 프랑스가 가장 좀 빠르게 급등을 하고 네네네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지수를 이끌고 있나 봤더니 네. 시총 상위의 당연히 뭐 시총 상위의 종목들이 좀 좌우를 많이 하는 건 뭐 우리나라의 코스피처럼 그렇죠. 네, 코스피 삼성전자처럼 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많이 반등을 했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보니까 원래 사실 프랑스 종목에는 그 럭셔리 브랜드들이 그렇죠. 네, 많이 이제 좀 상위에 차지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소비재, 럭셔리 브랜드 소비재들이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토탈을 누르고 이제 시가총액 1위가 된 루이비통. 루이비통. 네, 루이비통이 네, 최근 이제 며칠 내 급등을 하면서 네, 조금 지수에 큰 영향을 끼쳤고요. 네, 그래도 뭐 이렇게 팟빵을 계속 즐겨 들으시는 분들은 프랑스 기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낯설진 않으실 거예요. 토탈이라는 네. 거 많이 어떤 말씀드렸으니까. 종목이 네네. 시가총액 1, 2위를 하는지 네네. 가끔씩 언급을 드리고 또 이제 이렇게 분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 토탈을 또 한번 눌렀나요, 루이비통이? 네, 다시 이제 1위로 올라갔고요. 아,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네요. 네. 네, 조금 에너지 이제 쪽, 특히 이제 석유, 원유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토탈도 같이 네, 주가가 하락을 하고 네, 루이비통이 다시 1위가 됐습니다. 근데 또 한참 동안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로레알도 같이 이제 같이 올라가고 반등을 네, 반등에 성공을 했고 또 같이 뭐 소비재를 먼저 보면 그 우리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네. 또 브랜드가 있어요. 네. 코드 번호 CDI인데 이런 종목들이 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저희도 한번 담았었던 적이 있던 이 구간에서 2018년이죠. 네. 이때 분석을 하고 매수를 했었던 종목인데요. 에르메스 같은. 에르메스도 잘 아실 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주 고가의 명품 가방으로 유명한 에르메스인데 이때 한 2018년 상반기에 한번 조금 시세가 크게 나고 네네. 1년 가까이 조정을 했었는데 네. 네, 올해 1월에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 좀 럭셔리하네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그리고 유로존에 네네. 이제 이렇게 시장을 이끈 것들이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 소비재라는 네네.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또 유명한 뭐 루이비통, 에르메스, 크리스찬 디올과 같이 또 구찌 이제 그것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캐링이라는 이제 회사인데요. 이 네네. 구찌의 지주사고요. 음. 여기도 보면 천천히 반등을 해가지고 1월달에 좀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소비재 같은 이런 기업들이 배당도 조금 뭐 나쁘지 않게 주고 있죠. 그쵸, 한번 네네. 보도록 배당도 한번 할게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왜 유럽 쪽 뜬금없이 왜 유럽이냐 지금 뭐 블랙식도 말이 많고 저성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근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외 투자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셨던 데가 미국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마존, 애플 아니면 중국의 알리바바 뭐 IT 쪽으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유럽으로 좀 눈을 돌리셔도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 좀 더 이렇게 안목의 폭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방금 배당을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아주 뭐 고배당은 아니고요. 네네. 그래도 1등 종목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대 정도로 배당을 주고 있다. 네. 뭐 시가총액이나 뭐
SR의 뭐 이익성에 비해서는 네네. 아주 고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고 네, 배당 수익률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성장, 있고, 배당 성장하고 성장률이 있죠. 네.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중간하고 기말 배당 두 번씩 지급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렇게 시끄러운 시장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좀 네네. 이렇게 항상 좀 소외된 시장을 해외도 팜 시스템 기법을 좀 적용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다양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또 두루두루 수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거. 예. 얼마 전에 이제 회원님이 오셔서 이제 종목 진단 의뢰를 하셨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외 투자는 못 하시는데 ETF를 갖고 계시는데, 전부 다 미국 나스닥, 기술주, 중국, 뭐 이쪽만 다 집중해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편중된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좀 더 안목을 넓히시면 뭐 유럽도 있고, 뭐 라틴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담으실 수 있는데, 너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일본 시장도 있고 네네네, 다양하게 맞아요. 담았으면 네, 네. 더 좋았을 텐데 아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최근에는 뭐 큰 폭으로 반등을 했지만 그간 또 변동성이 워낙 컸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좀 힘드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생각이 너무 이제 듭니다. 포트도 너무 편중되어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짜놓으시면은 변동성과 굉장히 힘드실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유럽 시장에 이어서요. 네네. 그리고 또 조금 반등을 한 일본 시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네.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특히 뭐 엔화도 좀 엔화에 대한 2019년 앞으로 올 한 해 동안은 또 이렇게 전망이 좋기 때문에 또 엔화 자산에 대해서는 네.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토픽스를 이끌었던 업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보시면 다름이 아니라 일본의 토픽스를 이끌었던 업종은 헬스케어예요. 네. 특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좀 대표적인 종목을 보면은 지난 한 해 조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가장 뭐 대표적인 다케다 제약이 있는데 네네. 굉장히 큰 폭으로 1년 내내 그냥 조정을 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무려 보시면 좀 더 실감이 가게 차트를 5년 정도 네네. 보면은 2018년 저 한 해 동안 지속해서 그냥 하락세를 네, 아이고, 보여줬는데요. 고생이 눈에 환하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무려 40% 이상 하락을 했는데 네네. 그래서 1월에 좀 급등을 하면서 V자 반등이 나왔네요. 그쵸, V자 반등으로 한 18%까지 복구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가장 아팠던 곳이 또 가장 빠르게 또 반등을 그렇죠, 그렇죠. 하는 맞아요. 네. 좀 그런 주가들이 추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다케다 제약을 봤고 특히 이제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작년에 이렇게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좀 주가가 많이 눌렸던 바가 있는데 뭐 또 이렇게 다케다 제약과 같이 또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종목은 스텔라 제약. 네. 이것도 그것도 제가 이제- 계속 포지션을 하고 있는 네. 종목인데 좀 네. 하반기에 좀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어요. 네. 작년에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이제 백신으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뭐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포지션을 좀 정리하지는 않고 그냥 좀 꾸준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또 최근 며칠 오늘 어제 또 급등하는 급등을 모습들. 하면서 네네. 1월을 이렇게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네. 또 이런 좀 헬스케어가 토픽스의 반등을 이끌었다. 지금 뭐 1월 마무리하는 그 주간을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6월 달도 충분히 또 상승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또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헬스케어에서는 최근에 좀 언급을 많이 했던 올림푸스. 올림푸스예요.
그래서 올림푸스는 좀 1월 초에 빠르게 급등을 하고 한 달 동안 그냥 좀 위에서 고가놀이를 하고 좀 서 있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이에요. 네네네. 빠지지 않고 있으니까 올라왔던 부분들 그래서 지지선을 만들면서 계속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보이네요. 네네. 행동주의 펀드와 같이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추천 도서가 네, 또 행동주의와 관련된 도서였어요. 그래서 행동주의 이제 책을 권해드렸던 이유는 지속해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또 뭐 해외 시장들이 이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을 받고 또 그런 좀 지분을 이제 행동주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그 주식들이 계속 이렇게 좀 수면 위에 올라오고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책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책 이벤트를 드렸었는데 팟빵에서 인증샷을 날려주신 분이 2분 계시고 한 분은 일단은 장문의 글을 쓰셔가지고 꼭 받고 싶다라고 네. 하셨기 때문에 3분을 저희들이 이벤트 당첨자로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야기가 나온 김에 네네. 책 받으실 분들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늘 해피님, 책을 그냥 펼쳐 넣으시고 사진까지 인증샷 보내주셨고요. 우리 부자여왕님, 책은 사러 갔으나 책이 없어서, 늦게 온다는, 예, 그, 주문 배송 내역을 또, 친절하게 또 올려주셔서, 예, 당첨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클 민규님, 네. 최근에 잘 안 보셨던 분들인데, 예, 요분은 또 장문에 글을 쓰셔가지고, 또 책을 또 받고, 또 꼭 받고 싶다고, 또 의견을 남겨주셔가지고, 요 3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분을 네, 책을 드릴 건데요. 네네. 책 선물로 드릴 제목은 그 투자에 관한 생각의 저자인 그 하워드 막스의 새로운 네네. 책인데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도 보시면 시장 자체가 뭐 국내를 막론하고 전 세계 시장이 이렇게 사이클의 연속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마켓 사이클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또 그 안에서의 일어나는 심리의 변화에 대해서 또 자꾸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책이 바로 그런 좀 사이클에 대해서 정말 잘 써놓으셨어요. 네. 공부가 이제 그 사이클 그리고 투자 심리에 대해서 네네.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책에서 이 투자 심리 이렇게 좀 세련된 표현보다는 우리의 그냥 감정이라고 감정.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마음의 변화, 요동. 책이 좀 이렇게 쉽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투자 심리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감정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투자자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많이 그쵸. 표현해요. 아무리 그래도 또 우리가 좋은 종목을 이제 발굴을 하고 찾아도 또 이렇게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이런 심리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래도 수익을 놓치는 그렇죠.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이제 올려주신 성의껏 네. 또 저희 이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이 책을 읽어봤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좋은 책이에요. 첫 번째 책도 투자에 관한 생각도 그랬었는데 괜찮았어요. 네. 이 두 번째 저서도 좀 제가 아마존에서 리뷰를 읽어보니까 또 미국 사람들도 호불호가 좀 갈리고 좀 부정적인 리뷰도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한번 다 사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책 샀다고 인증샷 올려주고 책 봤다고 책도 보고 원 플러스 원으로도 블루버그 특파원님이 책 선물도 받아가시고 일석이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내레피님, 부자여왕님, 마이클 민규님 축하드리고요. 마이클 민규님께서는 저희 이 고객센터로 따로 연락을 좀 주셔야 됩니다. 1661-2788로 저희들이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글로 전화를 주셔서 팟빵 이벤트 당첨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주소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벤트 드린 책은 하워드 막스의 투자와 마켓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다른 분들도 한번 사보시고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 연휴가 기니까요. 책 한번 좋은 책도 읽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설명절인데요. 1월 한 달 동안에 좀 반등세가 컸고요. 네네.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들떠 있고 좀 흥분되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좀 신용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조금 2월 시장에는 사실 한 달 정도 이렇게 그때 대북 때 지수가 올라왔을 때도 그렇고 제가 월간 수익률을 쫙 봤는데 이게 한 달 정도 이렇게 크게 좀 시세가 나면요. 네. 꼭 다음 달에는 특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차익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좀 더 하락세가 나오기도 하고 그 지난달만큼 수익률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확률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좀 차분하게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너무 네. 공격적으로 좀 대들지 말아야 된다. 네. 이게 그래서 제 마무리입니다. 네네. 오늘 격언을 생각을 해봤는데, 감정에 대한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요동도 나오고, 해서, 주식시장은 늘 출렁인다. 원칙을 지키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부분 해주시면 제가 뒷부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출렁인다. 원칙을 지키자.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